우리 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입니다. 도시 기능에 활력을 가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상업 기능이 필수적이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방 신도시나 혁신도시에서는 상가시설이 과다 공급되어서 지금 상가 공실률도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 솔직한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상가 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고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 공실은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전체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로 도와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시는 그동안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노력을 했고 오늘도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상가 공실 문제와 연결된 문제입니다만 그동안 몇 번 거론이 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 추진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청사 업무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외부 임차 청사를 써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중고에 우리 시민들의 고생이 크고 또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세종시 현재 임차 청사를 불편이 끼치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임차 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별관 증축을 연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서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가 업종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후에 그동안 허용해 오지 않았던 상가의 업종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상가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초부터 상가 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혁을 풀기 위해서 지역 상인과 관련 당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고요. 또 금년 6월에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 업종 규제 완화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개선 대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상가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런데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에 기존 식당, 음식점과의 경쟁관계 등을 감안해서 음식점, 충정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수변 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 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구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쯤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가의 전면 공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 공지 관리 규정을 개선해서 소상공인이 5개에서도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면 공지라는 것은 도로 경계선과 그리고 상가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그 상가 중에 사유지를 말합니다. 이 사유지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동작물이나 계단이나 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타도시에 비해서 이 전면 공지가 우리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넓은 편 아니겠습니까? 타도시에 비해서 전면 공지가 넓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운동 지역에서 이 전면 공지에서 시범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금년 말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 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면 공지를 허용하되 거기에 따른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상가에 난립되는 난질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라는 방침하에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가 전면 공지 이외에 네 번째로 저희들은 상업용지 등이 세종시의 유난히 분양이 안 된 자녀 상업용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도시 내에서 분양이 안 된 자녀 상가 용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상가 용지 자체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에 48.7%인 74만 4,249평방미터가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용지는 행복청 또 LH와 협의를 해서 상가 용지를 가능한 축소해서 기존 상가 내지는 기존 상인들의 상권을 보다 좀 강하게 확보하게 해드리는 반면 시민들께도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상업용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었으면 오피스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일반 주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아파트 공동주택 내 상가 공급 제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그 아파트 지역에서 상가 시설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 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평방미터 수준입니다만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인 6-3 생활권은 세대당 3제곱미터 상가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이외에도 문화예술 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여부가 상권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그 소비자들 또는 시민들이 인근 상권으로 유인하게 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를 위해서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공연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요.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내 상가거리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문화적 장대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예 창작 활동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컨대 보헤미안 거리를 백심하기만 보고 즐길 거리를 늘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연 참관 인원이 자연스럽게 인근 상권으로 유입되는 그 효과를 거두는 한편 시와 각종 문화단체 등이 주관 후원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 공연 등이 참관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수요 창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 도행교 같은 데서는 버스킹을 상시화한다든가 또는 거리극을 공연한다든가 그런 문제고요. 이동용 아트 트랙을 활용한 거리공연, 또 세종 컬처 루트, 길거리를 특화된 생활권별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가 공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방법을 통해서 상가 공실 문제가 일시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라는 걸 다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가 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의 노력은 계속해야 나갈 사안이고 시청사 별관 신축, 잠정 명기, 상가업종 허용연도 완화, 전면공지 관리 개선, 상업시설 공급 조정 등을 방법을 써서 이와 아울러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써서 앞으로도 이 상가 공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상가 공실 대책 추진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법들이 우리 상가 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초점은 상가공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제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정책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써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재정난으로서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공실 문제뿐만 아니라 시청사 별관 신축 문제도 꼭 상가공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 짓는다라기보다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육지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경제와 재정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경제 문제를 통해서 우선 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곤란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순위가 경제하고 문화예술하고 어떤 게 1등이고 2등이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예술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시키는 방안도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상가공실 해소 대책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상가공실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